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리 교정적 정의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가불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갑을 보시면 형벌은 범죄 행위에 대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정당한 대가이다. 범죄자는 반드시 응당한 보복을 받아야 된다. 응당한 보복, 줄이면 응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은 응보론을 주장했던 칸트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칸트의 주장이고, 을 보겠습니다. 을 보시면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범죄를 방지할 정도의 형벌이 부과되어야 한다. 범죄 방지가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만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뭐 베카리안지 벤담인지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종신노역형이라는 뭐 이야기가 없고 형벌에 대해 뭐 사형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벤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칸트는 범죄에 상응하는 동등한 형벌을 주장해야 한다. 범죄에 맞는 형벌을 줘야 된다라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서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라 볼 수 있고, 2번 보시면 갑은 범죄 행위에 대한 인격적 책임을 강조한다. 범죄 행위에 대한 인격적 책임, 즉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이 형벌을 내리는 목적이다라고 주장하는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옳은 설명이고, 3번 보시면 을은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형벌이라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벤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베카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형벌, 즉 뭐 과도한 형벌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뭐 극형을 내리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리의 원리 좀 떨어지기 때문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어떤 형벌도 허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조금 반대되는, 또 옳지 않은 주장으로서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인데 3번이고 4번, 5번이 맞는 이유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시면 벤담은 범죄 예방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을 강조한다. 범죄 예방으로 인해서 사회적 이익이 생기면 그 범죄 형벌은 정당하다라고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이고, 5번 보시면 갑을 모두는 범죄에 대한 형벌로 공적 정의를 실현한다. 칸트는 뭐 공적 정의라는 말을 그대로 썼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 벤담 같은 경우에도 공리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족시키는 행위가 정당한 원리고 공적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옳은 설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2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서술형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서술하는 건데, 보시면 형벌은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강도만 가져야 한다. 범죄 억제를 위한 강도만을 강조하는 사상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 뿐이다. 반면 나오네, 종신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준다. 왜냐하면 종신노역형은 사형과 달리 기읍이라고 써져 있네요. 따라서 사형을 대체할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로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사형을 대체할 수 있는 형벌로서 종신노역형을 주장했던 사상가 베카리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카리아가 봤을 때 종신노역형은 사형과 달리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확인을 좀 이제 모범 답안을 보시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무래도 이제 종신노역형은 사형보다는 강도 측면에서는 약하지만 지속성이 오래 간다라는 뉘앙스로 아마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쌤이 만약 이걸 서술형으로 냈다 싶으면 쌤은 뭐 지속성이라는 단어, 뭐 강도보단 지속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는 올바른 형벌이란 강도보다 지속성을 더 강조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들어간다면 정답으로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키워드는 그 뭐 범죄 예방의 효과나 지속성이 훨씬 더 올바른 형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좀 쓰자면, 이 지속적 고통의 본보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이 종신노역형은 사형에 비해서 지속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 예방의 효과가 크다. 그래서 범죄 효과의 예방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는 아마 이 지속적 고통 그리고 범죄 예방의 효과, 이런 게 아마 키워드로서 적용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을 옳은 거 찾겠습니다. 보시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우리가 배웠던 사상가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누군지 대충 여기서 눈치 까시겠지만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생이라 해도 삶과 죽음 사이의 동종성, 같은 종류의 성격은 없다.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또는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든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살인을 한 사람도 그렇고 살인에 협력했던 사람들, 뭐 살인을 지시했다거나 공범이거나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칸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칸트의 주장을 옳은 거 찾으시면 1번 보시면 생명권은 양도될 수 없기 때문에 사형은 부당하다. 생명권은 양도될 수 없다. 따라서 사형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베카리아의 글입니다. 베카리아가 사회 계약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설명, 베카리아의 설명이죠. 2번 생명권도 사회 계약의 대상이기에 사형은 정당하다. 생명권이 사회 계약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칸트라고 보기보다는 루소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정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생명 박탈권 역시 사회계약을 하면서 국가에게 양도했고 국가는 그걸 받아서 그 국가 속에 있는 시민들에게 생명권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으로 이 사회계약을 했다는 것은 루소의 입장이기 때문에 칸트의 입장을 조금 보기 힘들고 3번 보시면 사형은 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만약에 이 사형을 정당하다고 보고 그리고 살인이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벤담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원칙상으로는 뭐 사형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살인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게 밝혀졌고 그리고 그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사형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벤담의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보시면 동등한 보복을 위해 피해 가족에 의한 사형은 허용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동등한 보복, 동해 보복법 또는 요 앞에서 얘기했던 동등성의 원리 아니냐 해서 칸트 맞는 거 아이가 체크하시면 바로 낚입니다. 왜냐? 뒤에 거 피해 가족에 의한 사형은 허용된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의 가족이 사서롭게 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 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칸트는 결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의한 사형만이 정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아마 그 선생님 수업하면서 사회계약의 내용으로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약에 포함시키면서 국가를 수립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주체는 국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4번 역시 정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사형을 통해 살인에 대한 응보주의적 정의가 실현된다.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적 정의를 실현하며 법을 실현을 할 수 있는 사형이 또 응보주의적 성격의 응보주의적 정의가 실현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칸트의 입장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조금 긴데 자카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적절할 진물을 고르며 이라는 문제인데 갑부터 봅시다. 그러면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인은 모두 그 범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된다. 첫 문장만 보시면 이 사람 누군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다시 말해서 사회계약을 위반한, 사회계약을 파기한 악인은 반역자다.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굽니까? 루소죠. 계속 읽어보시면 그는 법을 어김으로써 일반 의지가 글자화된 명문화된 법을 어김으로써 조국의 일원임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전쟁을 선포한 반역자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마지막 줄 보시면 죄인을 죽이는 것은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서 죽이게 된다. 반역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소에 대한 설명이고 을을 보시면 범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억제력은 한 악당이 사형당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사형은 강력한 억제력을 지니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가인 것 같습니다. 이는 즉 사형은 무시무시하지만 그 효과면에서 일시적이다. 그보다는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집 나르는 짐승처럼 취급받고 자신의 노동으로 그가 사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속죄하는 인간의 모습을 오래 보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다. 베카리아의 종신 노역행위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은 베카리아입니다. 네, 평생 동안
이제 노동을 함으로써 죄에 대해 속죄하는 것이 훨씬 더 억제력도 있고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베카리아의 입장이고, 마지막 보시면 모든 법률의 일반적 목적은 사회 전체 행복의 총합을 증대하는 동시에 해악을 제거하는 데 있다. 법률의 일반적 목적, 또는 형벌의 목적은 사회 전체 행복의 총합을 증대시키고 해악을 제거하는 것에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벤담의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 루소를 베카리아 벤담이라고 생각하고 보기를 봅시다. 자, 보기 보시면 A 보시면 갑은 예, 나머지 두 사상가는 아니오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보시면 루소는 예라고 대답하고 나머지 베카리아와 벤담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살인자는 사회 계약을 위반한 국가의 적으로서 마땅히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가? 벤담은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왜? 우리 국가의 적이니까, 반역자니까, 공공의 적이니까 사형해야 한다. 루소는 예라고 대답할 반면에 베카리아는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을 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반대했고, 벤담 역시 국가의 적으로서가 아니라 공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또는 사형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벤담도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아마 이 지금 알고리즘상 옳은 설명으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옳고, 그러면 이 기억이 없는 두 개를 제끼겠습니다. 그다음 니은번도 보겠습니다. 니은번 보면 을은, 그러니까 베카리아는 예, 벤담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걸 보시면 형벌은 보편적 도덕 원리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벤담이든 베카리아든 모두 다 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원리?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는 뭐 칸트의 도덕 법칙이나 법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리주의한테 있어가지고 공리의 원리,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 역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는 아마 공리의 원리로 해석을 한다면 베카리아든 벤담이든 다 예라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2번과 5번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디귿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왜 옳은지 한번 봅시다. C. 베카리아는 인간의 정신에 더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 또는 지속성인가? 강도와 지속성 중에 어느 게 더 효과적이냐라고 물어보면 베카리아는 지속성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옳은 설명으로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마지막 리을번 봅시다. 형벌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의 제거가 보장될 때 허용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벤담 같은 경우에는 형벌 그 자체는 일단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고통을 주니까. 형벌은 악인데 그 형벌을 통해서 더 큰 악, 이걸 제거할 수 있다면 이 형벌은 이 악이라도 허용될 수 있는가? 맞죠? 옳은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벤담은 형벌을 일명 필요악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큰 악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벌이 필요하다. 형벌 자체는 나쁜 거긴 하지만 더 큰 악의 제거를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해서 필요악이라고 했던 개념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교정적 정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세 사상가 또는 네 사상가를 다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